혼자 힘으로 팔을 들기 어려운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팔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모두 오십견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종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팔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올라가요. 머리 감거나 옷 입는 것도 힘들어요. 혹시 오십견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오십견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갈 때 오십견이 아닐 수 있는 이유까지 환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 조직이 두꺼워지고 서로 달라붙으면서 어깨 움직임이 점점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힘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막 자체가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힘으로 팔을 들기 어려운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팔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견을 다른 어깨 질환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또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증상이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거나 특정 방향으로 눕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외상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하며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수술 후 어깨를 오래 움직이지 못한 경우에 2차적으로 오십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십견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동결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통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어깨가 점점 아파지고 특히 야간통이 심해지면서 수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 제한보다 통증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오십견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린 시기입니다. 통증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어깨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특히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해동기입니다. 어깨 움직임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전체 과정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이 회복 과정을 단축하고 그 사이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 오십견은 아닙니다. 외래에서 자주 확인되는 간별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를 움직이고 안정시키는 힘줄 구조인 회전근개가 손상되거나 찢어지면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하거나 어깨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혼자 힘으로 팔을 들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도와주면 팔이 위로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십견은 관절막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팔이 충분히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에 칼슘이 침착되는 질환으로 특히 흡수기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 움직임이 갑자기 심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상만으로는 오십견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어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합니다. 운동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어깨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데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아프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굳음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보존적 치료와 주사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 조작술입니다. 마취하에 어깨를 강하게 움직여 굳어있는 관절막을 강제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수술실에서 마취 후 시행하며 어깨 관절경 수술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경 수술입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경을 삽입하여 굳어있는 관절막을 직접 절개하고 유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팔을 들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 밤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특정 방향으로 눕기 어려운 경우, 팔을 들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특정 각도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진료를 통해 진단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오십견은 관절막이 굳어서 생기는 질환이고, 혼자서도 도움을 받아도 팔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모두 오십견인 것은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처럼 다른 어깨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입니다. 서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